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평창올림픽 고위급 대표단 자격으로 개회식이 열리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머물 예정입니다.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뜻하는 백두혈통이 우리나라에 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한편 북한은 평창올림픽 개막 하루 전인 오늘 건군절을 기념해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같은 전략 무기들을 과시할지가 관건인데요. 두 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봉 전 국정원 대북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신 대표님, 작년을 보면 열병식이 이맘때쯤이면 조선중앙TV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스튜디오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선중앙TV 중앙방송 보면서 있는데 아직까지는 열병식에 대한 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사실 외신을 초청을 했다가 예. 지금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신 없이 단독 대내 행사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이제 이 북한의 열병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특히 펜스 부통령이 오늘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그러한 어떤 그 주변의 압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열병식을 바로 검열 없이 즉 그 우리가 지금 편집 없이 바로 내보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이 시간에 열병식을 시작을 하면서도 예. 그것을 나중에 편집 후 녹화로 전달을 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가 있고요. 진행은 되고 있다고 네, 보죠. 예.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저녁에 횃불 행진을 할 겁니다. 예. 작년에도 했고 그 횃불 행진을 하는데 오전에 이 열병식을 하고 나면은 그 저녁에 횃불 행진 댄스 파티 플러스 횃불 행진을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빕니다. 예. 저 김일성 광장이. 그래서 오후에 열병식을 해서 바로 저 분위기를 횃불 행진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기 위해서 오히려 오후에 열병식을 편성했을 수도 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보는데 그러나 전통적으로 봤을 때 열병식은 대부분 10시에 했죠. 예. 우리 시간 10시 반에 했고. 예. 그래서 한 번 오후에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가 왔어요. 오전에. 준비를 다 했었는데 비가 와서 왜냐하면 이 비행 그 퍼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때 예. 105 이렇게 새기고 비행을 막 했지 않습니까? 약 훈련기가. 예.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가 왔기 때문에 오후로 연기를 해서 오후가 이제 개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기를 해서 오후에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여하튼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열병식에서 막 미국을 자극하고 예. 국제사회를 자극할 무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이 현재 미국이 공격을 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좀 소문이 돌고 있고 예. 또 북한군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미국과 전쟁에서 이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전부 다 전멸하는 걸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도 동요하는데 열병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으니까 동요하지 말라라고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대내적으로 이 선전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김여정을 한국에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에 가서 뭔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앞으로 남북 관계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고 뭐 가능하면 정상회담까지 얘기 나오겠죠. 예. 그런 얘기를 하나 보내놓고 갑자기 엄청난 무기를 공개를 해서 미국과 한국을 자극하게 되면 김여정 보는 효과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아마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신경을 써서 이렇게 편집을 좀 해가지고 예. 편집을 해서 이제 오늘 저녁쯤에서 이제 공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또 하나는 아마도 김정은이 연설을 하는데 연설이 굉장히 자극적일 겁니다. 예. 북한 대내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자극적인 소리를 해놓고 거기에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한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일부 많이 좀 줄이고 한국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 이런 건 이제 뭐 주로 많이 집어넣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김정은 연설문 자체를 좀 편집을 해서 예. 이렇게 공개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도 그럼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예. 오늘 좀 10시 반에 열병식 하려고 그러면 예. 5시부터 평양 시민 10만 명을 동원해야 됩니다. 오전 5시부터. 5시부터. 그건 벌써 그리고 6시부터 과거에는 외신 기자는 통보를 해가지고 외신 기자가 6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물을 먹지 못하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요즘 날씨에 새벽 5시에 나오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후에 할 가능성도 있는데 북한이 워낙 뭐 정말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그 나라이기 예. 때문에 그래도 할 가능성도 있으면은 내가 만약에 김정은이면 오후 2시 하겠습니다. 좀 따뜻해졌을 네, 따스해진 그다음에 예. 또 하나 아까도 우리 신인균 대표 얘기했듯이 바로 그렇게 해서 대열을 만든 다음에 바로 해가 지게 되면 횃불 행진을 하면 횃불은 굉장히 그 뭐랄까 인상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이어서 그 대열을 유지했다가 횃불 행진을 하고 바로 대동강변에서 이제 축포를 쏘고 예. 그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북한군 그 장병들하고 그다음에 평양시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 대학생들, 여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위안한다고 군인들하고 이제 댄스 파티를 하는 겁니다. 야외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 같이 하려고 그러면 아마 저녁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외신들을 당초에 초청을 했다가 갑자기 좀 불허를 했거든요. 이건 역시 좀 약간 대내 선전용으로만 좀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겁나는 거죠. 예, 아주 쉽게 표현하면 겁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코피 작전, 예. 사실 이 코피 작전이라는 그 말을 뭐 미 정부는 공식적으로 쓴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 코피 작전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전 세계 정치 관련 전문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예. 지금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너무나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우리도 알고 있는데 북한은 더 잘 알겠죠. 예. 그래서 정말 여기에다가 ICBM 또는 북극성 3형 우리 아는 그 화성 13 뭐 또는 그 화성 15보다 더 개량된 어떤 다른 무기들 이런 것들을 선보였을 때 정말 미국이 참을 수가 있을까? 예. 이거 사실 참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나 오늘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천안함 그 현장을 가지 않습니까? 예. 천안함 현장을 가서 지금 뭐 열병식을 좀 오전에 할지 예. 또는 오후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계획대로라면 예상대로라면 오전에 해서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쯤에 마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직후에 펜스 부통령이 천안함 절단면에 가서 탈북자들을 대동을 해서 예. 북한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를 합니다. 이거는 바로 그냥 서로 간의 공방이 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아까 김정모 실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예. 대내용으로 우리 이런 무기 있으니까 미국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우리 끄떡 없다. 이런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외부에 송수를 할 때는 그것을 다 편집하고 또 김정은이 굉장히 강력한 기념사를 할 수가 있죠. 네, 예. 뭐 옳다면 와라. 내 책상에는 버튼이 있다. 핵 버튼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펜스 부통령과의 지금 2박 3일과 지금 36시간을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김여정이 한국에 같이 있게 되는 예. 것이거든요. 그 36시간 동안 어떤 중요한 모멘텀을 만들려고 하면은 그 김정은으로서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민들에게 발표하는 그런 내용과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내보내야 하는 내용이 사실은 상반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편집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뭐 외신 기자를 왜 안 불렀느냐 하는 부분인데 예. 아마도 외신 기자가 평양 시민 10만 명을 영하 10도 이하의 그 온도에서 사람들을 대여섯 시간 채워놓고 예. 하는 걸 봤으면 엄청나게 비난 기사를 썼을 겁니다. 인권 문제가 또 발생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건 이제 저 외신 기자를 안 부른 이유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 외신 기자를 불러야만 하는 이유도 하나씩 있거든 사실은요. 예. 지금까지 2016년도 5월달에 그때 북한이 열병식 할 때에도 외신 기자가 많이 있었고 작년 4월달에도 외신 기자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북한 주민들하고 막 악수하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예, 예. 그때 외신 기자가 바로 옆에서 사진을 찍었죠. 만약에 외신 기자를 안 불렀으면 미국이 그 자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북한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외신 기자가 방패가 아니었냐 이렇게 네. 우리가 또 생각을 했었고. 한데 이 방패를 안 불렀단 말입니다. 방패를 안 부르고 이제 좀 행사를 하는 건데 그 현재 방패가 되는 것은 바로 평창 올림픽이고 그다음에 이제 펜스 부통령하고 이제 많은 외국의 사절들이 평창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이걸 방패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신 기자를 안 불러도 김정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어쨌든 열병식을 아주 성대하게 대내외 나눠서 대내적으로는 뭐 이 정도 있다 우리가 이걸 보여주면서 외부에 공개할 때는 추려가지고 최소한 좀 마찰을 줄일 수 있게 너무 자극적인 거는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두 분의 공통된 입장인 건가요, 그러면? 근데 저는 말이죠. 저는 어차피 현재 열병식 목적이 자체가
미국을 겁을 줘서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 못하게 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서운 무기를 등장시켜서. 예. 그런데 만약 현재 김정은의 초점은 미국에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은 한국 정부하고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확대를 하고 그걸 통해서 미국의 공격을 막겠다. 남북 공조를 통해서 막겠다는 게 예. 이제 하나고. 또 하나는 현재 유엔 제재 국면에서 도대체 북한 체제가 현재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예. 현재 뭐 김정은 비자금도 거의 다 고갈됐다는 말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가 그대로 이행만 되면 무역량이 90%가 줄게 됩니다. 예. 북한이 수출량이 90% 줄게 되면 지금은 이렇게 비축됐던 그 외화를 가지고 수입을 해서 수입량은 그렇게 많이 안 줄었어요. 예. 그러나 이것도 머지않아서 수출량만큼밖에 수입을 못 할 겁니다. 그럼 북한 체제는 거의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걸 돌파하는 돌파구를 항구로 봤기 때문에 김영남이 오고 김여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김여정이가 와서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예. 오늘 막 열병식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드러내놓고 바로 그냥 대남 협박을 한다든가 대미 협박을 하면 그게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랑 좀 비슷한 게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게 외무성 국장인가요? 북한 외무성 국장이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한 적 없다. 아주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대화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니까 먼저 아니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한 적이 없고 결국은 미국과 만날 의향이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이건 지금 이번 평창 올림픽은 역시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북 간의 문제지 미국은 여기서 지금 대화할 그런 계제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미국하고 어떻게 뭐 전혀 물밑에서 접촉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조금 몇 번 접촉을 해보니 도저히 미국과의 테이블을 차리는 조건을 북한으로서 맞출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 시절 같았으면 맞출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동결하려는 마음 가진다. 그리고 지금부터 핵실험 안 할게. 예. 그리고 미사일 발사 시험도 안 할게. 라고 하면 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예.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핵 폐기를 하는 약속을 확실하게 폐기를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도저히 미국하고 맞출 수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예. 그러면 미국하고 안 되니까 1차 북핵위기 때 어떻게 됐어요? 93년, 94년도에 정말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을 폭격하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말 막았죠 그것을. 그 대신 경수로 자금 다 우리가 다 대준다고 하고 저기 심포에다 경수로 예. 짓고 뭐 이런 작업들을 실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막았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해서 남조선 정부가 막아줬으니까 예. 이번에도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공략을 하자. 해보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다 상황이 다른 게 그때 예. 당시에는 미 정부가 비둘기파 정부였어요. 예. 지금 매파 정부죠. 예.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하려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핵을 완성한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아주 다르고 또 그때는 한국군이 되게 약했습니다. 예. 북한군보다 사실 약했어요. 지금은 또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훨씬 셉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93년, 94년간은 아주 달라졌기 때문에 북한이 조금 지금 계산을 잘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